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붓으로 공부하는 법, 오늘 물수, 물 이름, 물과 관련된 한자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배우실 한자는 물구비만, 섬주, 나루진, 물결랑, 물결파, 큰 물결도, 소용돌이와 거품포, 거품말, 미음장, 즙즙 이렇게 물과 관계된 한자를 좀 보시고 땀한, 눈물루, 기름류, 오칠, 김기, 물갈래파, 진액, 끓인 물탕, 조수조, 폭폭포, 물방울적 이런 한자들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물 굽이면을 보시면 물수 그대로 들어가고 뒤에가 굽어 흐른다라는 모습에 활이 굽듯이 굽어 있는 강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만으로 쓰는데요. 바다가 굽어 들어가서 항구가 설치한 곳을 우리가 항만이라고 하죠. 아주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물하고 관계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섬주자를 보시면 뒤에 고울주자인데요. 고울을 안고 흐르는 물가인데요. 보통 과학용어에서 삼각주라고 해서 하천에서 흘러내린 흙이 강 어귀의 삼각형 모양으로 쌓인 땅을 삼각주라고 할 때 쓰는 주자고요. 육대주라고 해서 우리가 대서 5대주, 6대주 6개의 우리의 전 세계의 육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육대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형 이름할 때 물하고 관계된 섬주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루진자 보시면 분율자 발음이 진 발음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발음에 비슷함이 거의 없으니까 좀 조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루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루터를 진도라고 하고 우리 지명 이름 노량진 할 때도 쓰고요. 진액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송진이라고 할 때도 이 나루진자를 쓰겠습니다. 항만이나 항구보다 포구보다 약간 조금 얕은 물가 부분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 물결랑은 어질량 발음이 량 발음이 약간 순화되며 랑 발음을 했고요. 물결랑을 할 때는 풍랑이라든지 떠돌아다닌다 라고 할 때는 유랑, 방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한자가 있을 거고 함부로 랑이라고 하게 되면 낭비라는 말로 쓰는 단어가 있을 거고 터무니없다 라고 할 때는 터무니없는 말 낭설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데요. 이 물결랑이라는 한자 자체가 혼자 물결만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다, 함부로 하다, 터무니없다 이럴 때 쓰는데 우리가 보통 낭비한다고 하면 돈을 뭐 쓰듯이 한다고 하죠? 물 쓰듯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물결낭자, 물 쓰듯이 쓴다는 건데 정말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물 쓰듯이 쓰죠. 그런 낭비하는 것도 하나의 또 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여자나 남자나 한 가정에 낭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좀 온전하기는 힘들죠. 한 사람은 열심히 모았는데 한 사람이 수도꼭지 틀듯이 낭비를 해버리면 그 가정 생활이 절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낭비라는 말도 물결랑이 쓰는구나. 뭐 물 흘러가듯이 바람 따라 물 따라 다니는 여기서 유랑이라는 말도 쓰는 것도 좀 보시고 낭설도 물결랑 쓰는구나. 좀 새롭게 보셔야 되는 오늘 제일 중요한 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물결파는 가죽피 발음이 파 발음 했을 거고요. 파도, 파동, 파급, 여파, 인파, 풍파, 추파, 파란만장. 추파 한번 눈여겨볼까요? 가을에 출렁이는 물결이 참 이렇게 잔잔하고 아름답고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른 물결 파도인데요. 그거를 은근히 정을 나누는 남녀의 눈빛인데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남녀의 그 스파크 일어나는 그 추파 왔다 갔다 하셨나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뭐가 끌림이 있고 운명 있는 사람들은 3초, 길어야 5초 안에 저 사람이 나의 배필이 되겠다, 나와 인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자마자 이런 추파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삐리릭 있는 것도 없었고 은근하게 그냥 정들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은근히 정을 추파를 나누다 이럴 때도 쓴다는 한자 재밌지요? 그 다음 큰 물결들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목숨수를 쓰셔서 이 목숨수는 영원히 오랫도록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김없이 몇 천만 년 전부터 흘렀던 파도가 지금도
물결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랫도록이라는 목숨수 발음, 도 발음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목숨수만 연결해서 놓은 한자들도 상당히 많죠. 한번 보시고요. 파도, 노도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사춘기를 그렇게 표현할 때 성남 파도처럼 어떻게 일지를 모를 때 쓴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춘기를 그렇게 많이 일지는 않았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 가고 사춘기를 지금 빠져나가는 시기에 있는 이제 고2 학년이 되니까 분명히 사춘기가 있었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사춘기를 잘 넘기는 비결은 관심을 많이 끊었습니다. 많이 거리두기를 했고 그 아이가 알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고 자기를 정립하는 시기려니 하고 관심을 끊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대로 놔뒀더니 잘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인이 완전히 돼야 그건데, 노도 왔다 갔다 하는 기폭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도라는 말, 우리 사춘기 질풍노도 할 때 쓰는 한자도 이렇게 물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소용돌이 와자를 볼게요. 앞에다가 물수를 쓰고 뒤에다가 이 삐뚤어질 와를 써서 우리가 물이 한 곳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건데, 와선,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돌고 있는 것을 와선이라고 하고, 와중은 복잡한 일 가운데 우리 삶이 항상 소용돌이 치듯이 항상 복잡하죠. 그런 와중에도 나에게 배려하고 나에게 시간을 줄 때 우리가 이런 말 대화 중에 쓰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 거품포를 보시면 뒤에 포발은 그대로 같고요. 물방울을 싸고 있는 거품인데요. 수포, 포말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포하면 아이 만삭 때 대상포즈를 한번 앓은 적이 있어서 좀 공포스럽습니다. 그 대상포즈 나면 수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아팠을 때도 수포, 여기서 공들은 일이 헛되이 된다라고 할 때도 수포, 이럴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품말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끝말자를 써서 거품말 방금 했던 포말과 있는데요. 아래 제가 보세요. 끝말자처럼 썼는데 여기는 안일미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다른 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어수레할매, 어둑어둑할매라는 한자가 됩니다. 뒤에 말 발음이 오는지 매 발음이 오는지 안일미자가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자입니다. 미음이나 즙이라고 할 때 쓰는 건데 장수장에 그대로 발음해주고, 물수가 미음과 즙은 액체로 돼 있으니까 물수를 썼고요. 장과라고 해서 과육과 액즙이 많은 과일, 감, 포도, 귤 같은 것들을 장과라고 표현을 하고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즙이 많은 열매들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즙즙자도 열, 십 발음이 즙되는 거 좀 보시고요. 과즙, 육즙, 즙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 되면 정말 과즙 많은 그 과일이 많죠. 여름으로 갈수록 더 물이 많은 거. 사과도 맛있고 여러 가지 좀 과즙이 있는 것들. 땀 한자 보시면 반패 간 발음이 한 발음 되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한우 충동 한번 볼게요. 소가 땀을 흘리고요. 가득 차다 마룻대까지. 그래서 술에 실어서 끌고 가면 소가 땀을 흘린다. 쌓아 올리면 대들보 기둥까지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 사나이가 평생 읽어야 할 책은 한우 충동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시나요? 1년에 몇 권 읽으시나요? 1년 너무 길다. 자, 한 달에 몇 권 읽으시나요? 정말 사람이 살면서 수레가 끌고 가면 땀을 흘릴 정도인데, 저희들 이사 갈 때 저 같은 경우도 책이 상당히 많아서 이삿짐 쌀 때 이사비가 상당히 조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 그 견적서 뽑으러 오신 분들이 항상 책이 많은 집입니다. 돈이 좀 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사할 때 보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삿짐 센터지만 옛날엔 수레에 끌어서 책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도 책은 꼭 있어야 되고 책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책을 비유할 때 한우 충동이라는 말 쓴다는 거 한번 알아두세요. 간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눈물로 짜는 어그러질 여자인데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속상할 때 흘리는 눈물처럼 외우시면 좋겠고요. 누선이다 그러면 눈물샘, 눈물 나오는 그런 호르몬선, 혈루, 피눈물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비유할 때 많이 쓰고, 낙누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촛불촉을 쓰면 촉누다 그러면 촛불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걸 촉누라고 하죠. 요즘은 촛불 구경하기 힘들어요. 다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전기가 워낙 잘 돼서. 기름유자는 말미암을 이유 발음 그대로 썼기 때문에 물수는 기름을 쓰고요. 원유다, 석유다, 주유다, 유가다, 유화다, 기름하고 관계된 한자 정확하게 쓰겠죠. 기름유. 오칠이나 거물칠로 되는데요. 오칠이라고 하면 목기를 만들고 겉에다가 입히는 어떤 코팅 작업을 오칠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를 바르기 때문에 물수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나무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나무목을 집어넣고 다시 또 물수를 집어넣었죠. 칠기, 칠흑 또는 검정색이라는 말에서 우리 칠판, 제 뒤에 있는 이런 칠판 같은 거 할 때도 쓰는 칠자가 되겠어요. 이 오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기의 작품이 달라지잖아요. 장인이 되고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오칠 할 때 쓰는 칠기 할 때 쓰는 칠자가 되겠습니다. 김기. 앞에 물수 쓰시고 뒤에다가 기운기의 원자 쓰셔서, 이 김은 먹는 김이 아니라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안경에 김이 서리다, 뭐 차에 김이 서렸다 할 때 그 김 수증기. 기차, 기적, 기선 이럴 때 쓰는데 피리적자입니다. 기차가 떠날 때 찡 하면서 하는 거 맞죠? 물갈래파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물갈래파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쓰는데 물수가 더 효과적으로 뜻을 도와준 것 같고요. 물이 갈라지다라는 말에서 나누다라는 말이 있어서 당파라든지 파생이라든지 분파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파견하다는 뜻까지 약간 있기 때문에 파견하다, 파병하다, 특파원이다 이렇게 물갈래파뿐만이 아니라 파견하다는 뜻을 좀 오늘은 유념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는 훈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하나의 훈음을 외우고 있긴 한데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쓰임새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집니다. 음은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주법이라고 하는데, 한자를 여러 가지 방대하게 할 때는 이렇게 물갈래파를 내가 알았지만 나중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만 되면 정말 우리가 AI 로봇이 아닌 이상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외워놓으면 좋겠지요. 진액이라고 하면 물수에다 밤야인데 밤야의 발음이 액 발음이 됩니다. 밤야는 다른 자와 결합하면 액 발음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액체라든지 액정이라든지 액화라든지 액상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말로 쓰는 단어가 됩니다. 발음 주의하시면서 밤새 어떤 중요한 액이 모이게 되는 진액이다라고 하면, 꿀 같은 거 짜는 것도 정말 진액 아니겠습니까? 꿀 짜는 작업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벌들이 해놓은 벌집의 것을 우리가 다 짜는 거니까. 그래서 액발음. 요즘 끓인 물탕, 끓일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햇살 양자가 끓일 때 필요한 불이나 햇볕을 상징하기 때문에, 뜨거운 걸 상징하기 때문에 뜨거운 걸로 물을 끓이다가 돼서 온탕이다, 탕약이다, 잡탕이다, 재탕이다 이럴 때. 요즘은 탕약을 집에서 끓여 먹지 않지요. 다 한의원에서 주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탕약을 끓이는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정말 정성이었던 것 같고, 또 엄마가 그 천에다가 쭉 짜서 드시고 이러긴 한데, 최근에 엄마랑 대화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이 몸이 아파서 아빠가 이렇게 가져다 줘서 탕약 끓여서 먹었는데, 누가 끓이지 않고 내가 손수 끓여서 짜서 먹는데 너무너무 번거롭고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 탕약을 달여서 포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할 일도 많고 아이들도 어리고 자녀도 많고 정말 내 몸 챙긴다고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긴 먹었고, 아빠가 해줘다 줘서 꼭 먹어야 됐고, 너무 힘든 작업이었다고 탕약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탕약 지금은 정말 편한 거죠. 조수조는 앞에 물수에다가 제 아침조를 써서, 조수라고 하면 밀물과 썰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류, 만조, 풍조. 근데 이 조수조가 어떤 세상의 분위기와 이런 풍속을 뜻하는 말 때문에 세상이 되어가는
추세다. 요즘 풍조라고 하면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생각도 없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영역이 아주 좀 중요시되는 풍조로 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표현하는 게 세상의 분위기, 세상 되어가는 풍조,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이해 충분히 하고요. 그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도 되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들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 폭풍폭을 보면 사나울 폭자인데 물이 사나울 정도로 쏟아집니다. 우리가 그게 폭포죠. 그래서 폭포라든지 폭우라든지 그냥 오는 폭자가 아니겠습니다. 앞에 물수 붙어야 되겠네요. 물수 빠졌네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물방울 적자는 폭. 여기서 보면 밑둥적자가 발음해주고 앞에다가 물수를 써서 물, 밑둥이다. 물이 처음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연적, 서의 도구로 많이 쓰는 단어로 써요. 벼루에 담는 그 그릇, 벼루 위에 고여 있는 걸 연적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벼루액, 그 먹물이 남아있으면 여적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직역이 아니라 글을 다 쓰거나 그림을 다 그리고 붓 끝에 남은 먹물로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약간 더 쓰는 거. 나머지가 있어서 때로는 왜 그 나머지가 더 많이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맞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글을 다 쓰고 남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화 보고 앉아서 감명객배에서 쫙 앉아 있는데 마지막 장면 쫙 나올 때 또 촬영 뒷얘기라든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더 그게 재미나고 그게 더 인상 깊고 이런 적 있지 않나요? 그렇게 여적이에요, 여적. 오늘은 북수로 공부하는 법, 물과 관련된 한자 보셨습니다. 물하고 관계되는 건 다 물입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물과 관련된 한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